네, 간밤 마감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절하 이슈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까지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지수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1% 넘게 밀렸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낙폭도 거셌는데요. 1.27% 내렸고요. S&P 500 지수는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민은행이 어제 장중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결정했습니다. 달러 위안을 하루 최대 폭으로 고시환율을 높게 잡으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수출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두드러진 것이 바로 글로벌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강달러가 수출주와 원자재 시장에 타격을 일단 줬는데요. 이 강달러, 일단은 애플을 포함한 중국 매출이 높은 수출주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이 관련 섹터들도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1.2%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이 같은 중국 영향에 따라서 9월 금리 인상설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는 점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투자 심리 속에서 이날 발표됐던 도매 재고는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보여줬고 비농업 부문 생산성은 지표가 다소 부진했지만 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17,40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장중 저점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날 유틸리티, 경기 방어적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에 걸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원자재 섹터가 밀렸습니다. 유가 관련 섹터들 그리고 자본재 섹터 낙폭이 컸고요. 애플을 포함한 기술주 섹터가 밀리면서 거의 전 종목에 한해서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대형주는 0.96% 밀리면서 S&P 500 지수 2100선 하회했고요. 2084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이날 구글이 개별적인 호재를 통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던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에 걸쳐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애플을 포함한 이 중국 매출 높은 기술주들 또 반도체 종목들 낙폭이 거셌습니다. 1.27% 내리면서 5,036포인트 선 나스닥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이슈에 따라서 3대 지수가 1% 내외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S stocks decline with global markets as China devalues yua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어제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1.86%, 1.9% 가까이 절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 중국의 수출 지표 등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 이에 따른 부양책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나온 후에 이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9월 금리 인상을 예측한 투자자들은 기존의 54센트에서 46센트로 54%에서 46%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가격이 싸진다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올라가겠지만 이미 달러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깜짝 결정이 연준의 결정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이 9월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안화 절하가 일회성 조치인 만큼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탐 라이트 JMP 시큐리티 이사는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나 푸에토리코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지만 사실 중국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이고 위안화 절하 소식은 우려감을 더욱 키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소식은 이 상품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oil falls to 6-year low.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4.2% 급락한 43달러 0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3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브렌트유 역시 2% 넘게 떨어지면서 어제 회복됐던 50달러 선이 다시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가 하락은 이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공급 과잉 우려감도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7월 원유 생산량을 전달보다 10만 700배럴 증가한 하루 3,15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2년 6월 이후 최대치인데요. 특히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산유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펙은 비회원국들의 생산량 역시 올해 하루 9만 배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로파워스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 전략가는 공급 과잉 우려감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절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유가 하락폭을 넓혔다. 이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좀 살펴봤고요. 지수별 흐름도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이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5개 종목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5개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는데요. 그 상승폭도 크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애플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수출 종목들 부진했습니다. 애플을 포함해서 월트 디즈니, 캐터필러,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주가 함께 밀렸고요. 버라이존과 월마트, 아멕스와 홈디포 5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애플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5%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엔터주인 월트 디즈니도 2%, 캐터필러와 인텔, 골드만삭스 그룹 모두 2% 이상의 낙폭을 형성하면서 전 종목에 걸쳐서 1%에서 2% 가까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은 0.7%의 상승 흐름으로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밖에는 월마트와 홈디포, 트래블러스, 보험주까지 상승 탄력,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 흐름입니다. 종목들 일제히 내리면서 이날 경기 방어적 섹터인 유틸리티 섹터만이 가장 크게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자본재 섹터, 기술주, 그리고 산업재, 금융주까지 일제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그동안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감 제기가 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전날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이날 장에서 힘없이 반락했습니다. 간밤에 위안화 절하 영향으로 중국 매출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고요. 투자은행이죠. 제프리스는 이 같은 우려로 목표 주가를 또 130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우려감 증폭됐고요. 5.20% 내리면서 113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 하락 속에서 다른 노선을 걸었습니다. 구글은 지주회사 설립과 함께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의 7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CEO 아래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크게 선방했습니다. 4.10%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69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소식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안화 가치 절하 소식으로 이 중국 내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애플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Devalued yuan set to take bite out of Apple, give boost to Chinese rival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이번 위안화 가치 절하 결정으로 애플이 최대 루저가 되고 다른 경쟁사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위안화 가치가 평가 절하됐기 때문에 애플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달러로 계산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지난 분기에 애플은 이 미국을 이어 중국 시장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곧 중국이 이 애플의 매출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조치로 애플은 피해를 입는 반면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하웨이와 샤오미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제프리스는 애플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내리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에서 보유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결정으로 애플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얌브랜드, KFC, 피자헛과 같은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5.2%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페럴 업체 갭의 7월 매출이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요 부진과 함께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톡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Gap sales decline again amid reconstruct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갭의 7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 7천만 달러에서 11억 2천만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 역시 좋지가 못했는데요. 이 기간 갭의 동일 점포 매출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수치였던 2% 감소보다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갭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바나나 리퍼블릭의 동일 점포 매출이 10%나 감소했는데요. 그나마 올드네이비의 매출은 3% 증가했습니다. 최근 갭은 패션 트렌드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부진한 매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갭은 지난 6월 북미 지역의 매장 15%를 닫는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갭은 2분기 실적 전망을 주당 순이익 63센트에서 64센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66센트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갭은 오는 20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증시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특히 좀 상품 시장 변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젠크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중국 시장 영향 강하게 받으면서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히 위안화 평가 절하 압력에 따라서 중국 내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또 명차들에 대한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1% 넘게 밀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86%, 독일 닥스 지수, 자동차주 중심으로 매물출에 거셌습니다. 2.7%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이 같은 영향 타격받으면서 달러 강세 영향이었었죠. 6년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43달러 8센트 기록했고요. 금값은 이 같은 영향에 따라 금리 인상설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1107달러 70센트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은 소폭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 3달러 87센트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2% 넘게 내리면서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637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가 12% 급등한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3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에 따라 패닉성 달러 매수세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환 당국의 조절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15원 90전 급등했고요. 1179원 10전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간밤에 강달러는 지속되면서 97.20포인트 기록했고요.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2.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도 조금 더 꺾일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복이긴 합니다만 더위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불편함을 못 느끼실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비 없이 이제 구름만 끼겠습니다만 낮 기온 최대 31도에서 32도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서 28도대에서 26도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요. 비교적 좀 시원한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또 좀 더 오늘 내용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